퀄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경쟁사는 되는데 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그 방법은 다 이것저것 써봤긴 했는데 아니에요.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능 잡아돼요. 좋아, 이거야. 하면 되잖아. 이 정도. 이거 원가는 어떻게 되지? 아니, 왜 이렇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주제에 좀 바빠가지고 요것도 리뷰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차피 디멘시티 여러분들 조회수 잘 안 나오잖아. 근데 결과가 참을 수가 없었어. 자, 오늘은요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목도 안 좋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할 여력이 없거든요.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오세요. 자, 외상폰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이쿠의 네오9 프로라는 모델인데요. 자, 요 녀석에 디멘시티 9300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디멘시티 9300은 이제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퀄컴 H-Gen3에 대응하는 미디어텍의 플래그십 A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도대체 기독들한테 왜 관심을 받았느냐? 얘의 특이한 구조 때문이에요. 보통 안드로이드 AP를 구성을 할 때는요 빅리틀 구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가장 큰 빅코어, 그 다음에 미들코어, 스몰코어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거를 갖다가 2단계로 잘랐어. 플러스 그 발열 때문에 미쳐 날뛴다라고 하는 X코어 있잖아요. 코어텍스 X. 그거만 4개, 심지어 A520, 그러니까 스몰코어를 갖다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빅코어 4개, 미들코어 4개 해가지고 8코어를 갖다가 구성을 한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내버린 거예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좀 안 하는 이유가 다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올라가거니와, 플러스 스몰코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성비가 똥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게 되잖아요. 때문에 기독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걸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과연 전성비가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제품이에요. 자, 오늘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잡소리 없이 바로 테스트 결과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도요 기존 테스트 하던 방식 그대로를 갖다가 가져오긴 했지만 몇몇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좀 원신 같은 경우에는 맵이 부하가 덜한 맵이다, 조금 더 부하가 나오는 맵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것만 현실적으로 바꿔봤어요. 근데 원신 같은 경우 진짜 이게 웬만큼 돈 써서는 안 되는 그런 게임이더만, 뚫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삽시간에 떨어지진 않아. 아무튼 그 조건은 참고로 해서 보시라고요. 자, 먼저 첫 번째 CPU 테스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대로죠. B코어만 4개, 그리고 스몰코어를 빼고 미들코어로 나머지를 다 때려박은 효과가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물론 B코어를 아직까지는 풀클럭으로 돌려도 여전히 엑스포 성능이 구리기 때문에 뭐 애플 A17 이런 애들에 비해서 싱글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멀티는 막 점수가 난리 났죠. 그냥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느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 그리고요 그 해외 리뷰들 중에서요 비보 X100 있잖아요. CPU 스로틀링 테스트를 했을 때 완전 막 발열이 미쳐 날뛴다, 그거 저도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저랑 이게 기계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펌웨어 좀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한테서 문제가 없었어요. 에버리지, 맥스, 뭐 미니멈 모든 영역에서 고루고루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플러스 긱벤치 스트레스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구조상 동일 구조인 엑시노스 2400이랑 H-Gen3가 붙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싱글도 살짝 위에 있는 모습이고요. 멀티에서는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져서 A17 있잖아요. 걔보다도 높아요. 약 200-300점 차 이상으로 꾸준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아니 CPU를 갖다 B코어를 그렇게 때렸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근데 이 디멘시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GPU였잖아요. 말리, 똥말리. 자, 근데 일단 피크 점수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H-Gen3 대비 살짝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비는 수준으로 측정이 되고요. 레이트레이싱 능력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 솔라베이에서도 동세대 AP 대비 약 한 10% 남짓 정도 밀리는 게 그 뭐랄까, 우리가 얘한테 했었던 약간 그 기대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피크 점수에서만. 자, 그러면 피크 점수가 아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어땠었냐? 우리의 기대
기대치만큼 아주 훅 주저앉아 줍니다. 물론 요거 저번에 제가 HN3 리뷰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얘 아직도 실온 24도에서는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 한 바퀴가 안 돌아갑니다. 중간에 오버히팅 되면서 꺼져요.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그래프대로 요대로 어떤 뭐 HN3랑 디멘시티 9300이랑 능력치 차이가 요 정도가 정확히 납니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떨어져 봤자 9300이나 A17 이런 위치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GPU에서는 깡 성능이나 레이트레이싱 성능이나 현 시점 기준으로는 여전히 H-Gen3가 탑이라고 봐야 되는 건 맞고요. 플러스 생각보다 엑시노스도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발군이었다. 마지막으로 임모탈 머시기라고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말리는 말리였다. ARM 일 안 하고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게 아마도 이런 류의 테스트를 갖다가 여러 번 다른 기기에서 돌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투투가 뭐 뻥맨치다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적어도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기기들 사이에서는 안투투 점수로 게임 성능의 어떤 순서가 결정된다는 거. 심지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온도가 나왔었던 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아, 여러분들 그 지금 아이폰이랑 S24는 뒷면이 찍혀있고 나머지는 앞면이 찍혀있잖아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아이폰이랑 S24 같은 경우에는 뒷면이 더 온도가 높고 나머지는 앞면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래프 보시면 대충 느낌 오시죠? 맞아요. 이게 그렇게 막 전력을 미친 듯이 밀어넣는 느낌 자체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44도, 47도 이런 게 안 뜨겁다 이렇게 평파질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뜨겁지. 44도가 어떻게 안 뜨거워. 근데 요새 중국에서 나오는 요런 H-Gen3가 탑재된 기기들 온도 아시잖아요? 뭐 40도 후반에서 50도 찍는 거 일도 아니잖아?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전력치를 조금 보수적으로 세팅을 한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들이 세팅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거를 갖다가 게임에 귀결시키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폰에서 가장 부하를 많이 일으키는 게 게임이고 뒤에 제가 게임 성능을 보여드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원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뚫은 지역들 중에서 체감상 기기 부하가 가장 심했던 곳을 갖다가 좀 찾으니까 수메르성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동일 화면, 동일 시간, 동일 옵션으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데이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래 가시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그 차이를 보이긴 하죠. 물론 뭐 이게 체감상 느껴질 정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스터터링 수치 자체는 디멘시티 9300이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되었고요. 플러스 아까 전에 이 디멘시티 9300이랑 가장 그 GPU 점수가 유사했던 애가 누구예요? 유지 성능이 이 엑시노스 2400이랑 거의 똑같았었잖아요. 얘랑도 동상황에서 한번 측정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니,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삼성의 악성 깔아서 엑시노스 2400을 갖다가 일부러 깎아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한 거야. 동일 수준의 어떤 GPU 스로틀링을 겪는 두 모델을 갖다가 같이 놓고 비교를 했는데 물론 쿨링 솔루션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FPS 수치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차이가. 자, 거기에다가 하나 더. 우리 기덕들은 여기까지 딱 보면은 어떤 의심을 하게 됩니까? 맞아요. 얘한테 전력을 미친 듯이 때려 매겼겠구만. 야, 이것도 불타오르고 있겠구만.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온도 한번 보세요. 옆에 스타라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스타라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신에서는 H-Gen3는 물론 엑시노스 2400보다도 지금 온도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기기에서 온도가 낮다. 그러면은 전력은 어떻게 된다? 그래, 전력도 당연히 낮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아, 그리고 하나 더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엑시노스 2400 같은 경우에는요, GOS를 킨 상태에서 깨퍼관만 키고도 해보고 GOS를 갖다가 끈 상태에서 진행도 해보고 해서 온도와 프레임 값이 더 잘 나온 GOS 해제 시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쿠 네오9 프로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 보강 기능 전부 다 꺼놓고 테스트를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 딱 보고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원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조금 59프레임대 나오는 그런 기기들이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요. 스터터링 수치가 물론 조금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뭐 체감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자,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붕괴 스타레일이 원신보다 조금 더 사양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결과값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자, 요 두 개의 모델 각각 뭐일까요? 그래요. 그냥 이거는 안 봐도 대충 아시겠죠. 아래쪽
아래쪽에 있는 게 Hgen 3고요. 위에가 엑시노스 2400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지금 데이터가 얘네 둘의 피지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온도 시트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플레이 타임에서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삼성 기기랑 중국 기기는 세팅 자체가 조금 달라요, 가닥이. 삼성 기기에서는 조금 이런 중국 기기들에 비해서 그 뭐랄까 한계 온도를 갖다가 빨리 잡아요. 한계 온도를 갖다가 빨리 잡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전력을 덜 매긴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전력을 덜 매겨. 그럼 프레임이 어떻게 더 잘 나오겠어?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피지컬 차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자, 그런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제 진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더 체감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게 사실요, 이걸 갖다가 찍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에는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전투를 돌면서 기기 웜업만 시키고요. 20분부터 지정된 경로를 갖다가 따라서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Hgen 3 같은 경우에는 이 중반을 좀 넘어서부터, 그러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상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아마도 우리가 게임을 갖다가 즐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대로 시간이 지속이 되면은 더 마탱이가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5분간만 측정을 한 데이터가요, 적어도 이 디멘시티 9300에 더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버리지 프레임 보세요. 요즘에는 뭐 0. 몇 프레임 이거 앞선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정수 단위로 차이가 나고요. 심지어 스터터링 수치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실제로도요, 여러분들 요 두 녀석을 가지고 딱 5분씩만 테스트를 해봐도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멘시티 9300이요. 훨씬 더 부드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플러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퍼프독 제가 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120분에 99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를 할 때 앞에 이제 기기 그 온도를 갖다가 좀 올리는 기간 동안에는 테스트를 안 하는 거야. 전체 테스트 시간은 25분이긴 하지만 뒤쪽 5분만 잘라가지고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때문에 실사용 어떤 파워 수치가 25분 전체가 아니라 뒤쪽 5분 그것만 찍혀.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파워 결과치라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몸으로 배워봤는데요. 자, 디스플레이는 아이쿠 네오 9 프로 같은 경우에는 LTPO OLED 144Hz에 6.78인치, 미14 같은 경우에는 역시 LTPO OLED에 120Hz 6.36인치, 밝기는 둘 다 300니트 근사치로 맞춰놨고요. 배터리는 각각 5160mAh, 4610mAh. OS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회사도 다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제하고요. 디스플레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이쿠 네오 9 프로에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냥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더 디멘시티 9300에게 핸디캡을 주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플레이 시간 찍힌 걸 보여드리면요, 디멘시티 9300이 탑재된 아이쿠 네오 9 프로가 3시간 14분 12초, H3가 탑재된 미14가 2시간 50분 31초. 자, 근데 요거의 배터리 용량 기준 갭이 몇이라고요? 11.9%입니다. 근데 실 게임 시간이 13.8%. 이게 여러분들 악어가 딱딱 맞죠? 우리 아까 전에 온도 봤었잖아요. 미세하게 아이쿠 네오 9 프로 쪽이 조금 낮게 측정이 됐었는데 전성비 역시 이게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긴 하지만 아주 소폭 디멘시티 9300이 더 좋다. 근데 게임 성능은 Hgen 3를 어떻게 한다? 그냥 압살한다. 야, 여러분들 이게 믿깁니까? 아니 진짜 이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미디어텍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팩트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디멘시티 8300도 봤었잖아요. X6 프로에 들어가 있던 거. 그것도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제가. 9300 얘도 미쳤어요. 아니 GPU 딸리는 거는 보인다니까. 그냥 데이터로도 보여요. 근데 결국에 GPU 성능을 갖다가 높이는 이유가 뭐냐고. 게이밍 때문에 그렇잖아. 와, 얘는 진짜 밸런싱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검토해야 될 게 딱 하나 남았잖아요. A520을 전부 다 빼고 A720으로 때려 넣은 거. 저전력에서 후폭풍이 없는지 요거요. 자, 요것도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A520 저전력 CPU로 돌리는 Hgen 3 대비해서는 저전력 상황에서 전성비가 더 딸리는 거는 팩트.
X예요. 더 높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냈으니까 어쨌든. 자, 근데 이게 사용 시간에서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좀 느껴지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A720을 갖다가 쫙 까는 것 치고는 그런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야. 옛날에는 사실 이 디멘시티, 뭐 미디어텍, 솔직히 우리 좀 놀렸었잖아. 근데 그럴 급이 아니야. 인지도만 조금씩 쌓으면은 이거 뭐 그 퀄컴이랑 경쟁이 가능할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퀄컴이 인텔인 거고 이 미디어텍이 암드인 거잖아요. 때문에 얘들이 좀 쫙 올라와가지고 퀄컴이랑 팍 터지게 좀 싸웠으면 좋겠어. 얘네들이 경쟁을 하면은 소비자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싼 값에 더 좋은 거를 얻게 된다. 50만 원대였었던 것 같아, 제가 샀을 때. 아직 뭐 전화 테스트나 이런 건 안 해봐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차피 서브 게이밍 폰이면은 전화가 잘 되고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 용도는 장난 아니야. 무건이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좀 발음이 막 세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좀 정상적으로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한 2달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간혹 살아있는 그 모습은 보여드리겠습니다.